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G화학 캐나다 리튬 업체 324억 추가 투자, 배터리 원재료 확보에 박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배터리 업체들이 원재료인 리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세계 각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 핵심 소재가 지금 리튬이죠. 이 리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EU의 환경 규제예요. 지금 EU가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각국에서도 환경 규제가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 환경 규제를 피하려는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게 되면서 경쟁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점점 확대가 되고, 이 선택권이 확대가 되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더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기차 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EU의 배출가스 규정 강화 조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각 업체가 판매하는 차량, 지금 하이브리드 차나 아니면 경유차나 휘발유차나 이 모든 차량의 각각 차량마다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CO2의 배출량이 이 킬로미터가 가는 거리마다 130g에서 95g으로 강화한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즉, 이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따라서는 g당 95유로, 약 12만 3천원의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차 한 대당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만약 이게 10대가 된다? 그러면 950유로. 그리고 100대가 된다? 9,500유로. 만 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95만 유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금이 한 대에서는 별로 큰 것처럼 안 보이지만 이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또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1g만 초과를 시키겠어요? 한 30g, 40g씩 초과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30배, 40배가 더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제 강화 때문에 수익 대부분을 지금 내연기관차로 판매해왔던 차량 업체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폴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원래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2년 앞당겨서 2023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다른 주요 업체들의 전기차 계획을 살펴보면 대체로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업체들의 사업 계획이 만약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면, 거의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차종, 그리고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차종이 출시가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장 경쟁 구도는 불보듯 뻔하고,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에 전기차 확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건이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르겠죠.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르면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차의 기반이 되는 배터리 사업이 되겠죠. 이 배터리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석유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데, 전기차는
이런 석유연료 엔진을 사용하지 않죠. 즉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모터를 회전시켜서 자동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친환경차의 가장 현실적인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 이 전기를 만들 때 발전소에서 만들잖아요. 이 발전소를 짓는데도, 전기를 만드는데도 물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을 볼 때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줄었느냐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지기로 하고, 물론 그 총량을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친환경차의 가장 현실적인 모델로 전기차가 떠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거운 배터리 중량과 긴 충전 시간, 일반 자동차의 2배가 넘는 비싼 가격,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또 편의성과 경제성의 문제로 보급이 굉장히 더뎠죠. 최초로 만들었던 GM의 EV 원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폐쇄를 시켰고, 다시 이번에 와서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현재 각국은 배출가스 규제를 점점 더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차의 보급 정책이 확대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완성차들은 전기차의 개발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를 보면 전기차의 이러한 우려 그리고 단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현재 보면 전기차의 가장 핵심인 배터리가 충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주행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기차 개발이 옛날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인데, 이 배터리 사업의 가장 큰 핵심 리튬, 이것에 대해서 확보의 전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LG전자가 캐나다 업체에게 추가 투자를 단행했던 가장 큰 이유도 이러한 리튬 확보에 있습니다. LG화학은 캐나다 리튬 생산업체에게 324억 원의 추가 투자를 이번에 단행했는데, 이것은 지난해도 한번 했어요. 지난해 한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투자 지원으로, 이 추가 지원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에서 생산된 리튬을 받고 배터리 원자재 확보에 대해서 박차를 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추가 투자를 받았던 기업이 블랑코 미네랄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 업체인 이 블랑코 미네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LG화학으로부터 2,700만 달러, 약 324억 원을 투자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블랑코 미네랄은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에서 리튬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지금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칠레 화학사인 SQM과 칠레 북부 아타카마 지역의 리튬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블랑코 미네랄이죠. LG화학과는 작년부터 협업을 해왔는데요. 작년 7월 15일 날 리튬 공급 계약을 첫 번째로 체결했고, 그것에 따라서 9월 30일 날 6,8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824억 원의 첫 번째 투자를 LG화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LG화학은 이번에 어느 곳에 리튬을 지원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 지역은 아르헨티나 후후이 지역의 소금호수에서 채취한 리튬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투자했다고 그랬잖아요.
LG화학이. 첫 번째 투자한 6,850만 달러는 해당 광산의 개발에 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 투자한 금액 또한 아르헨티나 광산 개발에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알아볼 것은 LG화학과 블랑코 미네랄이 서로 윈윈을 기대하는 협력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지금 LG화학과 블랑코 미네랄의 협력은 양사 모두에게 지금 윈윈이 기대가 돼요. 특히 블랑코 미네랄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글로벌 배터리 기업인 LG화학의 투자를 받았다? 이러한 내용만으로도 상장 전부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거죠. 블랑코 미네랄도 이것을 인지하고 LG화학의 투자 관련 서류를 금융당국에, 특히 미국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 자금 조달 작업도 마무리하고자 해서 상장일까지 미룬 상태입니다. 원래는 5일날, 오늘이죠. 오늘 상장을 하려고 했어요.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내달 7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만큼 이 LG화학의 투자가 이 회사에게 굉장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LG화학 입장으로도 윈이 또 됐죠. 어떤 거냐면 이 블랑코 미네랄 투자로 인해서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리튬과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차 확산이 끊임없이 되고 있어요. 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튬의 공급이 되지 않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리튬이 하얀 전지라고 불리면서 현재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죠.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2025년 리튬의 전 세계 수요량은 이렇게 보는데 70만 7,717톤으로 2017년도 같은 경우에서 비교해보면 2.8배나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수요 증가는 아주 엄청나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변동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5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만 해도 가격이 2015년 대비 2018년도 중반에는 가격이 3배 이상이나 뛰었어요. 물론 최근 공급 과잉으로 약간 떨어졌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강세 내용은 여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협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블랑코 미네랄은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에서 이 14곳에서 3곳이 벌써 리튬을 채취하고 생산이 돌입하게 된 거죠. 이번에 추가 확보 자금으로 해서 올해 안으로만 3곳에서도 리튬을 캐낼 계획인데 후후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든 리튬 개발 프로젝트가 내년 말까지 생산 수준에 도달할 예정이어서 지금 현재 LG화학이 공급받는 규모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공급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원자재인 리튬 확보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였죠. LG화학이. 그 내용을 한번 보면 LG화학은 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원자재였던 리튬의 확보에 전사를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지난해와 같은 경우는 중국 텐치 리튬의 자회사인 호주 텐치 리튬 퀴나나라는 회사에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고 중국 장시 캄펑 리튬 같은 경우도 48,000톤 규모의 리튬 공급에 손을 잡았다 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LG화학 관계자는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아직 계약을 논의하거나 체결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관련 사실은 부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리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LG화학이 리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의 전기차 관련 법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2025년까지 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 말을 듣고도 예측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특히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CATL 같은 경우도 유럽 시장에 공장을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 SDI 물론이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차 시대로 빠른 전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소차까지 이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